조금만 피곤하면 그곳이 따끔따끔해요. 그럴 때마다 바이버 크림을 바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라도 될까요? 이게 개인 차이가 큰데 당연히 발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질문하는 거, 저 헤르페스에 걸렸는데 완치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헤르페스는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저분은 진짜 불치병인가요? 라고. 이 말 너무 싫어 진짜. 헤르페스. 불치병. 그러니까 이 말하면 나 미쳐버리겠어 내가 그냥. 말씀하세요. 불치병인가요?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약이 아무것도 없어. 감기도 못 잡잖아 솔직하게. 매년 맞는 그 독감 주사도 귀찮지만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못 잡았지. 에이즈 바이러스 못 잡지. 바이러스를 못 잡아. 자연 사멸이 되던가 우리 몸에 그냥 역할 최대한 낮춰서 가지고 살던가 하는 게 바이러스인데 마침 그 헤르페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에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기생하고 있다가 몸 컨디션이 다시 기어 나오고 그 쥐가 사멸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불치병이라 쓰면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오면 내 몸에 이제 계속 잠복돼 있다가 자기 복제를 하면서 이제 세포에 들어와서 자기 DNA를 딱 넣어버려서 세포를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수포도 만들고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건데 그럼 우리가 먹는 약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복제하면서 막 자기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를 떨어뜨려서 역할을 그냥 떨어뜨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을 먹으면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막 해서 막 자기 복제를 하던 거를 다시 떨어뜨려서 잠재우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재발성 헤르페스라 그래서 만성적으로 헤르페스가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헤르페스 부위가 우리가 얼핏 입술이랑 성기 쪽에만 나온다고 보시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도 그냥 피부에도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헤르페스 약을 꼭 6개월 먹기도 해요. 길게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길게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바이버 크림 지금 아플 때마다 좀 발랐는데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아프다는 거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막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막 복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아주는 바이버 크림을 발라주면 다시 바이러스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얘네가 이제 면역력이 내가 약해지면 또 이렇게 나오면 다시 바이버 크림을 바르면 또 이렇게 잠재워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르셔도 됩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셀 사이클이 돌아가는 돌아가네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게 방송이 자꾸 나오니까 혈액검사 해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헤르페스는 심플렉스 바이러스가 HSV인데 그 막내뻘 되는 둘이야 둘. 1번, 2번이거든. 이게 군이 많아. 8번이가 9번까지 있어. 근데 3번 넘어가면 골치 아픈 애들이야. 대상포진도 있고 대상포진도 면역 떨어지면 나타나잖아. 당뇨환자 잘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에 다 관계되는 게 얘들이야. 얘들 헤르페스 바이러스. 얘들 다 여기 있다가 면역 안 좋아지면 쫙 나타나고 피검사를 막 급하게 하고 막 방송 보니까 헤르페스가 불치병이야. 그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검사를 절대 내가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논문을 많이 찾아봤거든 저도. 당연히 1번은 뭐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게 맞고 2번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 생식계 감염된다는데 물론 입술이 생기는 것도 요즘은 이제 2번이 많아요 요새. 근데 구분이 없지. 근데 2번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 미국 인구 3억을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한 30%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고 성적으로 이제 액티브한 사람들은 검사를 해보면 30% 이상 나올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마 늘어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막 너무 심각한 거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 헤르페스를 완치해야 됩니다. 완치가 안 되는 거라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흔하게 있을 수 있고 물론 나도 헤르페스2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했으니까 한 번도 안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죠 솔직하게. 근데 괜히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나왔다 치자. 그럼 남자친구도 나왔다 칩시다. 누가 준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검사해가지고 괜히 분란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줬는데 여자친구가 찝찝해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야. 남자친구도 검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옮겨줬는데 남자친구도 양성이 나오면 남자친구 내 불치병 좋은 주인이 사는 일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커플들은 아닌데 그냥 자기들 웨딩 검진을 와가지고 검사해달라는 친구들은 검사를 하고 설명해주죠. 옛날에 감염된 건지 최근에 감염된 건지 아닌 건지 구별하는 게 있긴 있거든. 그런 걸 보여주면서 뭐 괜찮다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분란 만들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는 물론 검사는 해주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저도 지금 HPV 검사를 둘이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검사를 할 수 있냐고 산부인과에 오신 거예요. 근데 비뇨기과를 가시라고 했더니 비뇨기과 검사는 약간 소변 비뇨의학과.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모른다 진짜. 아니 근데 그거예요? 네. 비뇨의학에서는 소변으로 검사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 과추 이렇게 막 솔로 굴러가가지고 했는데 그도 어쨌든 간에 위험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우리 보통 우리는
소변으로 다 해가지고 PCR 돌려가지고 대부분 퉁치기 때문에 여기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으면 긁어 자는데 안 나. 그냥 생짜배기 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다 밀고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소변으로 비뇨기과에서 하는데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셀프로 긁어야 된다. 셀프로 긁고 이렇게 막 다 해와야 되지만 위험성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남성분이 이제 안 해줘. 왜 자꾸 이러시냐 이랬더니 누가 원인이 이렇게 싸우러. 포경 수술이 왜 고래잡이가 됐는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또 포경이 원래 썰검시전이잖아요. 그 환상 절제술인데 포경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때 그래 된 것 같아. 경이잖아, 경이고 덮여 있는데 그게 귀두라고 하잖아요. 기두가 한문으로 진짜 거북이 대가리를 기두라고 하거든. 경인데다가 그게 까지면 우리 고래 등처럼 약간 미끈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아마 그걸 경도 들어가 있고 미끈하고 포피잖아, 포피가 덮여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름이 유리하다 보니까 아 그게 포경수술, 음경이 덮여 있는 포피를 자르는 게 포경이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포경수술 유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건 확실한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포경수술을 하면서 고래잡이 하면 고래 잡고 왔나 이러면 그게 이제 은연 중에 우리 이제 그 속으라고 하죠. 그게 이제 포경수술 했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왜 고래 잡았어요 혹시? 갑자기 안 잡았어요. 아씨. 문제라니까 갑자기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게 안 잡은 사람이 있다. 아니 지금 같은 팀 알고 보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는 이렇게 바지 입고 다니지, 바지 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 또 바지 벗고 다니나 이거 안 보이잖아요 저희가. 내일 바지 입고 들어가는데 그 입고서 그 비닐 어디 그 비닐.